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모랬지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비가 그치고 나서 드디어 제가 또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면 사실 그 공사 이전에, 그러니까 철거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여름철에 누수입니다. 누수. 이 누수는요, 그 공사 이전에도 사실 발견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얼룩진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숨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건물에 처음 이전에 가게를 하던 곳에서 가백을 친 경우, 그 중간에 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공간 뒤에서 누수가 벌어졌을 때는 사실 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야, 이제 그 누수된 곳을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 가맹점인데요. 인천 부평구의 이 굴포천 쪽에 있는 매장입니다. 예, 외부에서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좀 많이 터졌죠? 사실 이게 공사 전에 여기 담벼락이었습니다. 전부 다. 담벼락이었는데 전부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여기를 이제 테라스를 만들 겁니다. 여기가 지금 카페들이 많아요. 네,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런 곳에 카페들이 이렇게 줄줄이 늘어서 있는지. 그런데 이쪽에 앞에 공원이 있어서 아마 밤에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사 현장인데 지금 뭐 오전에 지금 공사를 끝내고 좀 오후에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쪽 벽면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쪽을 쭉 따라서 지금 이제 페인트 칠을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누수가 있죠. 이렇게 페인트 칠하기 전에 혹시 또 칠하고 난 후에도 이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확실히 티가 나죠. 자, 이쪽 누수 외에도 다른 공사, 지금 바닥 공사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바닥 공사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지난 영상 때 한번 보여드렸듯이, 그때 급배수에 대해서 제가 되게 중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설치를 못해서 지금 다시 다 그 설비 공사가 들어가서 다 했거든요. 여기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지금 앞에 배관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도 있죠. 이렇게 급배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앞쪽 바에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이 급배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 옆으로도 이제 쭉 빠지겠죠. 급배수 라인이 아마 저기 싱크대 밑쪽에 메인 배수가 있을 겁니다. 배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배수가 있죠. 저쪽이 메인인지 이쪽이 메인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여기 급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지금 팠어요, 땅을. 쭉 보시죠. 판 거. 이렇게 땅을 파서 배관을 심어 놨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제 구배를 맞춰놔서 쭉 뒤쪽으로 흘러오게끔 만들어 놨죠. 보통 만약에 이 거리가 짧거나 이 앞쪽 바에 뭐 둔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구석으로 저렇게 많이 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배관을 보통은 이런 데서 쭉 끌어와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길다 보니까 그게 구배가 안 맞는 거죠. 나중에 제빙기 높이가 있거든요. 그 제빙기 높이하고 안 맞아서 이게 결국은 다시 급배수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 높이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처음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까서 밑에 심는 경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이제 마감으로 이제 뭐 대리석이 가든 뭘 가든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누수가 발견됐을 때를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누수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건물 자체의 벽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천장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중간에 무슨 이 벽돌 틈 사이로 이제 또 비가 새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보통 이 누수에 대한 귀책,
그러니까 결국 누가 책임이 져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건물주입니다. 이게 건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의무는 아닌 거죠. 이게 이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이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사용하고 뭐 하다 보니까 따라서 바꾸는 그런 소모품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발견됐을 때는요, 즉시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요구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물주도 좋은 건물주들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바로 해줍니다. 이게 당연히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공사하는 김에 그냥 같이 좀 해줘요. 그리고 뭐 이거 하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그냥 대충 그 좀 해줘요. 그쪽에서 어차피 사용하는데 뭐 내가 무슨 뭐 문제냐. 당신 쪽이 뭐 인테리어 하면서 이거 뭐 문제 생겨서 이렇게 누수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건물주를 뭐 이게 모셔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가 뭐 철거나 이런 거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뭐 누수의 흔적을 보면 이 세월이 지나면 이게 다 보여요.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발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누수는 이 방수 처리를 하시든가 뭐 어떻게든 누수를 잡으셔서 우리가 이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위 쫄아서 약간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런 말씀 잘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지만 좀 마음 약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그렇게 누수 공사를 했는데 향후에 이게 제대로 안 잡혔어요. 만약에 제대로 안 잡혀서 또 누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건물주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고지를 했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책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고 나서 이렇게 생기면 이게 건물주 문제인지 우리 문제인지 이거를 따져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물론 웬만한 건 다 건물주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건물에 관계되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준 이제 인테리어 업체 이 실장님이 대신 싸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원래 인테리어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약간 기가 센 분들 있고 또 좀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우리 공사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에 대한 우리가 뭐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인테리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이 하는 거죠. 창업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대신 싸워줘서 뭐 고맙긴 한데 왜냐하면 그 창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얼굴 붉히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그런 걸 워낙 많이 보니까 그냥 내가 대신 뭐 악역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지금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저희 본부장이 뭐 그런 뭐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 전에는 특히 이 여름철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비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 덕분에 이런 누수도 쉽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누수 점검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보통 가게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천장을 항상 많이 보거든요. 천장을 보면 누수가 있고 없고가 분명히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분 누수 때문에 머리 아프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 뭐 또 비 얘기하니까
뭐 여러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 빚 때문에 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 누수에 대한 것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을 하고 건물주한테 명확하게 이 귀책 사유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충분히 이 얘기를 나누시고 그걸 처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건물주들 분들도 좋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나서서 이거 할 때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금액에 이 누수 하시는 분 추가시켜서 그 금액은 자기가 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물주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원만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 현장을 반드시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건물주가 뭐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명확하게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꿀려하지 마세요.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 임차인의 권리가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계약서를 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곳 주인이에요. 건물주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